55세 은퇴까지 딱 5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으니 모아둔 돈은 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도 없을 텐데 어쩌면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두려워지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은퇴 5년 남은 부장님, 노후 준비 얼마나 모았을까요? 1. 불안은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팀장님은 지금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후배가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막히진 않으셨나요? 사실 저축도 어느 정도 하고 연금도 넣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충분한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를 5년 앞둔 지금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50대와 60대는 은퇴 후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던 마음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2. 사례 1 퇴직 후 생계 걱정의 노량진으로 간 58세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전 예고 없이 회사에서 희망퇴직 권유를 받으셨죠. 다들 대기업 다니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 부장님은 퇴직금과 1억 원가량의 저축만 남았습니다. 평소 월급이 높아 생활비도 높았던 터라 퇴직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자금이 바닥났고 지금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과 함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의 사례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퇴직 후엔 줄어든 수입에 맞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고정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이나 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사례 2 자녀 뒷바라지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60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자식 키우는데 돈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 자금까지. 자녀를 위해 재산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시지만 건강이 나빠질 경우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김 과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자녀보다 내 노후가 우선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해야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4. 사례 3 꾸준한 준비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 55세 이 부장님. 이 부장님은 40대 초반부터 매달 월급의 20%를 별도 통장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소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월세를 받으며 자산을 불렸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해 추가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셨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지금 매달 고정 수입 3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계십니다. 이 부장님의 사례는 조기 준비와 자산 다각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늘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서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어떤가요? 박 부장님, 김 과장님,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내 현재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수입, 지출, 부채를 꼼꼼히 파악한 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둘째,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퇴직 후엔 수입이 줄어듭니다. 현재 생활비를 줄이고 노후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산 다각화를 고민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투자, 부동산 등을 활용해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6. 미래를 위해 오늘을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가 남지만 준비하면 안정과 자유가 따라옵니다. 55세라는 나이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움직여 봅시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작은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5년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 준비, 시작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은퇴 준비는 12년 전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죠. 은퇴 준비는 시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은퇴 5년 전이라면 상황이 많이 늦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자산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산 상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는 내 자산을 냉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 소득 등 매달 들어올 수입을 따져보세요.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55세 김 부장님은 자신의 집과 퇴직금을 합쳐 약 5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 300만 원씩 25년을 쓰려면 약 9억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으셨죠. 내 자산이 이렇게 부족했나? 라는 후회를 하기 전에 정확히 계산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2. 소비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이지 않으면 금방 자산이 바닥납니다. 소비 습관을 미리 바꿔보세요.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수준으로 지출을 조정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에 더 많은 돈을 할애하세요. 간단한 가계부를 작성하며 스스로 점검하세요. 사례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과장님은 매달 500만 원을 소비하던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월 소득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1년 만에 자산의 절반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장님의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것이었죠. 3. 다각화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은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세요. 어떤 수입원이 가능할까요? 개인연금,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으로 고정 수입을 만드세요. 투자 소득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나 배당주 등 소극적 수입을 늘리세요. 파트타임 또는 취미 기반 수입 은퇴 후 취미를 활용해 소소한 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던 최 부장님은 작은 상가를 매입해 월세 150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취미로 했던 사진 촬영을 활용해 은퇴 후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4. 심리적 준비도 함께 하라.
자산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목표를 잃고 우울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를 위한 3가지 질문. 퇴직 후 내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인 하루 계획을 세워보세요. 취미, 운동, 봉사활동 등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사례로 보면 박 부장님은 퇴직 후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얻으셨죠. 5.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55세는 인생의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로 남지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5년 후, 아니 10년 후에 과거의 나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이 칼럼이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